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그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과 서방의 한 팀이 된 그 세력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지게 할 수가 없어요. 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전시킨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에 기대고 사는 그 오방국들은 미국을 믿을 수가 없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 자, 그러면은 뭐 폴란드 뭐 사방으로 결국은 확장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의 야욕이죠. 자, 그런 생각인데, 자, 근데 문제는 엄청난 물량 지원을 해줬지만 우크라이나에 서방과 미국이 해줬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뭐랄까요, 자국의 영토를 회복을 못했어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뭐 러시아에 근접한 땅에서 싸우는 거고, 어차피 국경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그 물량 공세를 어떻게 당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쟁이 거의 지지부진하고 소모전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그 미국 의회에 넘어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80조 원이잖아요. 80조 원이면 우리나라의 그 몇 배예요, 이거. 우리나라의 예산에 뭐 한 5분의 1 되나요? 그죠?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미국만 지금 80조 지원하는 거고, 유럽에서도 뭐 몇십조 지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난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도 뭐 거의 뭐 자기네 병사들 완전히 갈아 넣고 있고, 뭐 사실 뭐 예비군까지 동원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러시아도 아마 전쟁사에서 이렇게 큰 소모전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2차 대전에 물론 뭐 독일한테 많이 죽었지만 자국이 침략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도는 뭐 며칠 안에 끝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을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서방과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던 거지. 그죠? 단번에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젤렌스키 정부를 단번에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되질 않는 거야. 자, 어쨌든 이 전쟁의 시작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 전에 중국의 또 패권 야욕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 어떤 세계의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물가가 폭등했어요. 그죠? 플랜테이션이 시작된 것도 여기였고, 그리고 뭐 이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 것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이 종식이 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고, 그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고,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뭐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선 이전에 조금 종식을 시키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흘려내고 있어요. 흘려보내는 거죠. 자기들의 전략을.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다 가졌잖아요. 지금 다 점령하고 있잖아.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휴전을 원하는 거지.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땅 뺏기고 자기 나라 국민들 뭐 다 희생하고 여기서 휴전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 한 전쟁을 또 치를 수도 없고, 미국과 유럽이 도와줘도 러시아라는 대국을 또 이기기도 객관적으로 쉽지가 않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날로 지원은 끊어질 태세이고,
그죠?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 우리도 지금 굉장히 엮여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어젠가 오늘 무슨 내용이 보도가 떴냐면 자꾸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한국이 한다고 하면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관련이 있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우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나 봐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뭐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괜히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외교의 원칙이에요. 외교의 원칙. 자, 어쨌든 그 얘기는 그렇고, 우리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나면은 이 세계 경제의 틀이 바뀌는 거야. 그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일어난 거야. 걔네들이 이 유조선을 막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괜히 막겠어요? 다 러시아가 이란한테 명령하고 이란이 또 명령한 거예요. 그게 관련이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하마드의 싸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고. 이제 푸틴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중동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린 거야.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도 지금 홍해로 못 가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끝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 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희망이라기에는 좀 그렇긴 하죠. 자, 어쨌든 우리 경제도 어떤 체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의 그 끝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 전쟁의 끝이 왔을 때 어떤 경제 환경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지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수혜주들이 올라갈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건설주들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건설 장비주들 아니면 시멘트를 수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우크라이나에 재건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도 많이 했고 우방국으로서 그렇다면 그런 수혜주들을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뭐 건설주들 어때? 완전히 바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잠깐 주식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죠? 몇십억 가진 사람들, 큰 손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식도 바닥이야. 그럼 그 사람들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주식 얘기가 아니니까. 자, 주식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하는 전략을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열심히 싸워라 하고 무기를 줬는데 이제는 그 전략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기 지원해서 영토를 탈환해 했는데 안 되겠구나. 겨울 전쟁을 보니까 도저히 저거는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서 전략을 미국이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은 항상 그래요, 사실. 항상 그래요. 중간에 엑시트하는 게 항상 많아요. 6.25 전쟁은 안 그랬어요. 그냥 메가더 장군의 생각대로 그냥 거기다가 원자탄을 때려버렸으면 그냥 끝나버린 건데 그런 모험을 안 해요, 미국은. 자, 어쨌든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워싱턴 포스트는 신문이죠.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이용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인용했겠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무부가 새로운 전략을 반영한 우크라이나 지원 10년 계획을 지난해 여름부터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시도했던 대반격을 올해엔 모든 측면에서 추진하기 힘들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뭐냐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올봄에 발표할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대체로 대략적인 얼개가 뭐냐면 전투는 계속 해야죠. 그죠? 전투는 계속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전략 구축. 이제 전략 구축. 이제 뭐랄까요? 방어 전략 구축이죠. 그다음에 이제 복구 계획도 세워야 된다. 그죠? 복구 계획. 그다음에 개혁.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정치에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한 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4단계 전략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전쟁을 이제 이 국면에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잘 싸웠다, 이제 그런 윈윈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포탄과 드론 등은 지원량을 늘려주고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제 방어 전략을 가야 되니까. 자, 요즘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요즘 계속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가지고 그 러시아의 정유 시설, 그죠? 에너지 시설을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 시설은 러시아의 돈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설을 파괴하면 뭐 탱크니 자동차니 물류가 안 되잖아, 그죠? 잘하고 있는 거야.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드론 등을 늘리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번 전쟁을 보면 이 드론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버티는 거야, 그죠? 우크라이나가, 그죠? 이 조그만 나라가 대국을 싸울 때 이 드론은 좀 싸잖아요. 그렇다고 뭐 미사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드론이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850km를 날아가서 에너지 시설을 때려버리더라고. 그죠?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야. 이 드론이 작은 나라에서는 아주 귀중한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육해공 미래 안보를 약속하는 한편, 그죠? 이제 미국이 우방으로 확실하게 쓰겠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우방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 안보를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많은 이 자원이 많잖아요. 또 그것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위 산업도 육성해주겠다.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얼개가 전투, 전략 구축, 이제 이런 게 방위산업 구축하는 거죠. 복구, 개혁, 그죠? 정치 개혁 이런 데까지 전략을 미국이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서. 자, 다만 이는 의회에 계류적인 610억 달러, 80조가 우크라이나 지원한 통과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 국면에서 어떤 그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이런 전략 수정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거야. 뭐 우크라이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미국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뭐 전쟁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러시아가 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러시아만.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도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서방의 한 고위 관리자도 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서 미국이 관여하고 리더십을 보이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결의를 다져야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완전한 승리라는 건 불가능한 걸 깨달을 수 있고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협상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서방 국가도 미국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 중요하죠. 뭐 우리는 전쟁 계속할 거야. 젤렌스키가 그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그러면 협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먼저 미국에 제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미국에 제의했다. 그럼 뭘 제의했겠을까요? 보시죠.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25일 클레림군과 가까운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서 뭐 이건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정보를 흘린 거니까 맞겠죠.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중개인을 통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관련 논의에 열려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전을 한번 협상해보자라는 신호를 미국 정부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뭐 미국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뒤에서 은밀한 거래를 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한테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은 하지만 러시아 쪽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죠? 보냈다는데 어떻게 거기서 보낸 거지? 그리고 안 보낼 리도 없고, 그죠?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 푸틴 대통령이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들, 러시아 인사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중립국 해도 그것을 중립국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푸틴의 요구였잖아요. 그죠? 푸틴의 요구인데 그 생각을 접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땅만 주면, 그죠? 자기네가 점령한 땅만 주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든 나토에 가입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점령한 땅만 가지고 자기네가 가져가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난다라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은 안 하겠다. 뭐 나토에 가입하는데 어떻게 침략하겠어요? 그죠?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땅만 달라라는 어떤 일종의 신호를 보냈다라는 거야. 어떤 뭐 문제는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냐 안 하냐인데, 자, 거기는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립국 안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갔다라는 거야. 자,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점령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 땅을 달라. 그럼 성공한다는 거죠. 아주 알짜배기 땅만 가져간 거야. 알짜배기 땅만.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은 열려 있다. 이건 뭐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뭐 우리는 대화하겠다. 푸틴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전장에 나가서 그냥 갈아 넣었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가다가는 사실은 러시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계속 가도 자기는 지키는 전략만 해도 자기는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벌여야 돼. 그죠? 자, 우린 예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걸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적 달성까지 군사작전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 안 하면 우리는 뭐 군사작전 계속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미국은 전면 부인을 했어요. 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러시아 입장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죠? 알지 못한다 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 여부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달렸다. 그러니까 뭐냐? 우크라이나 이제 이 러시아에서 협상하자는 얘기가 온 것 같은데 결정해라. 우크라이나가 결정하는 거지 미국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죠? 뭐 얘기가 다 오고 간 거야. 자, 이러한 그 비밀 채널이 가동 중이라는 소문은 유럽 각국의 외교가에도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요 당국자들은 예의 없이 사실이 아니다 일축을 하는데, 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뭐든지 뭐 확정된 사실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률이 높은 가설을 추론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되겠죠. 자, 결론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된다. 그죠?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죠. 그죠? 안 할 수도 없어. 그죠? 뭐 안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자국민들이 뭐 희생당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쉽지 않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야. 대신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뭘 얻어야 되겠어요? 이제
추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얻어야죠. 그죠? 땅은 다 뺏기고 안보 보장도 못 얻으면 이건 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안보 보장은 뭐예요? 나토 가입이죠. 그죠? 나토 가입. 자, 이제 나토 가입, EU 가입이죠. 그죠? 그렇게. 그리고 친서방 국가로 태어나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면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자, 그걸 생각해야죠. 그죠?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좋죠. 그죠? 주식이 바닥일 때, 그죠? 그런 주식들도 사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